이어서 종합 디지털 유통 물류 스타트업으로 국내외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메쉬코리아 유정범 대표님께서 식품산업 물류 시스템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심지 내에서 이런 초록색 저희 로고가 보이듯이 이런 초록색의 오토바이를 많이 보실 수 있으셨을 텐데 전국적으로는 44,000대 되는 부릉 모토바이크와 사실은 저희 간선망이라 그래서 도심지 내에서는 저희가 트럭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00~600대 정도 되는 냉동 냉장 탑차들 그리고 3개 정도 되는 풀필먼트 센터들을 이용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정시 배송을 해주고 있는 부릉이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창업해서 영위하고 있는 메쉬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유정범이고요. 저희 회사가 사실 물류인데 왜 이렇게 식품 쪽에서 찾아주셨나를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슬라이드 바이 슬라이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저희 회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대한 동영상이고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풀필먼트 센터라 그래서 저기 안에서 사실은 박스 픽 패키징 그리고 냉동 냉장재 같은 포장재도 저희가 포장해서 드리고 있고 정시 안에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새벽 배송을 하고 있는 C사 외의 모든 기업들은 저희의 이제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설비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정시 배송, 실시간 배송, 당일 배송, 새벽 배송, 2길 예약 배송 등등등에 대한 쿠팡에 비견될 만한 로켓 딜리버리를 3PL로 구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희 회사의 가장 많은 인원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고요. 그 엔지니어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는데 저렇게 많은 수화물들이 섞였는데도 제 시간 안에 도착하고 고객 집 앞에 예를 들어 5개의 상자가 동시에 이제 진열될 수는 없는지를 연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선도 연구하고 저기 들어가 있는 송장 시스템도 타사 거를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코딩한 소프트웨어를 기점으로 여러 가지 API들을 섞어서 정시 안에 도착하는 기술들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고정 정가에 실시간 전담, 당일, 새벽, 2길 또 주 7일 배송들을 저희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류에 있어서도 조금 많이 다른 점은 저희는 이제 직영화를 고집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유 자체가 아시다시피 주 7일 배송하고 24시간을 하려고 그러면 3교대, 4교대를 서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건라이더라고 부르는 분들을 많이 쓰게 되면은 실제로 예약 시간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희는 직영화를 많이 모토로 두고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신 동영상이 이제 저희 회사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현재 저희 회사 메쉬코리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60명 정도의 총 본사 직원을 갖고 있고 그 중에 115명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입니다. 그리고 저 포함해서 5명의 창업 멤버들이 처음에 2012년도에 저랑 창업을 했고요. 다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고 동일한 점은 물류 백그라운드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물류를 정말 몰랐기 때문에 현장에서 저희는 처음부터 처절하게 깨질 수밖에 없었고 그 깨지는 것들의 러닝 커브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저희가 창업 멤버라고 해서 직책자를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니게 됐고 저희도 한 거의 8년차, 9년차 기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각 부문 대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총괄 대표를 맡고 있고 국내 사업 총괄 대표님으로는 우리나라에서 25년간 유통물류를 접점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시고 노력해 오신 그리고 쿠팡의 로켓 딜리버리를 또 SCM 총괄을 하셨던 최병준 총괄님께서 총괄하고 계시고 저희가 솔루션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제 대기업 그런 물류 서비스들을 DT화한다고 그러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저희의 115명에 이르는 엔지니어들과 저희가 오퍼레이션을 직접 했던 경험들을 갖고 해주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헤드로는 IBM에서 이제 20년 넘게 그런 역할을 하셨던
탁정욱 총괄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R&D 총괄로는 사실 굉장히 저희가 R&D가 헤비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무수히 많은 고객사들의 다양한 요건들을 제 시간 안에 처리를 하고, 저희는 정시 배송률이 지금 놀랍게도 98%에서 99%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 2% 정도의 미스밖에 안 기록할 때까지는 정밀하게 떨어지는 그런 계산들을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I 기술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실제 링크드인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10조 가치의 이제 엑시시 된 기업의 AI 테크 리드를 6years 동안 하셨던 김명환 박사님을 모셔서 이 역할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SM 엔터테인먼트에서 CTO를 역임하셨던 주상식 CDO를 모셔서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기술들을 저희 물류 서비스와 결합을 해서 저희 고객들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구현할지를 연구하고 있는 조직까지도 꾸려서 나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업이 왜 그러면 이렇게 특이하게 사업을 할까를 고심하실 수 있을 텐데, 저희가 바라본 물류 사업은 저희는 물류에서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했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물건이 뭐 사실 수학자나 물리학자가 봤을 때는 물건은 하나의 객체 엔티티 값이고 거기에 CBM이라는 화물 규격이 있고 그 안에 냉동재냐 냉장재냐 그게 푸드냐 그로서리냐 등등등으로 나뉠 수가 있을 텐데, 그 많은 종류들의 물건들이 결국에는 우리 집 앞에 도착하는 데까지 왜 한 번에 안 오지? 라는 생각들에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유는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들의 기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PDA를 썼었고, PDA 전에는 송장이라고 하는 것들 기입을 했었고, 그러다 보면 사람의 손을 핸들하거나 어디 기계에 가서 바코드를 읽기 전까지는 정보값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분절된 정보 체계 때문에 퍼스트 마일이라는 것, 미들 마일이라는 것, 라스트 마일이라는 것들이 분절된 구조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스마트폰은 누구든지 들고 있고 24시간 언에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G가 너무나 잘 터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대전이나 제가 경북이나 이쪽에도 가봤는데 여전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가 5G가 구현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많은 수화물들을 굳이 거점을 거쳐갈 필요 없이 한 번에 가더라도 가득가득 실어 나를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을 했었고, 실제 구현을 하고 있는 것들이 당일 새벽 배송, 퀵커머스라고 하는 물건의 재화를 저희 센터에서 맡아줬다가 배송시키는 그런 상품들, 더 나아가서는 기존에 있는 물류센터의 효율화를 올려주거나 기존에 있는 물류센터의 효율화가 지금 부족하다면 타사의 제품들을 얹어서 저희가 오퍼레이션 대행을 해주는 IT 솔루션, 그리고 실시간 배송, 콜체인 솔루션, 풀필먼트, 식자재 유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점포 수배송까지를 다 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합이 됐을 때 그럼 고객 입장에서 무엇이 좋아지느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완성형이기 때문에 제가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회사가 했을 때에 사실은 아직까지는 거부감이 되게 크신 것 같아요. 한 회사한테 내가 물류 서비스를 다 맡기게 되면 요즘처럼 온라인 100% 시대에 이 회사가 지금 말펑션하게 되면 내 매출원은 아예 없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화물의 모든 운송이 끝난 다음에 돈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한 차량이 고장이 났다면 다른 차량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모든 화물들이 적재돼 있고 보관되고 나가고 재배송되고 반품 회수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의 DB 서버를 통해서 오게 된다면 예측 가능성은 1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도 풀필먼트 센터를 하나를 더 짓는 것이 좋을지 남의 것을 빌리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계산 방정식이 굉장히 심플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구현하고 있는 것들의 지금에 있어서의 가장 최적점에서의 베네핏은 픽스드 코스트를 베리어블로 전환해 준다라는 것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환의 대기점이 왜 필요할까를 고민하실 수 있을 텐데, 일단 저희가 제공하는 IT 솔루션의 가치가 이렇게나 무궁무진하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한 장표고요. 보시다시피 복합 물류 마스터 데이터 관리라는 것들을 풀필먼트 센터에서 하든 그 지역 거점에서 하든 아니면 내 차를 쓰든 남의 차를 쓰든 저희는 하나의 대시보드를 형태를 갖고선 고객사들한테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점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프랜차이즈 지점 같은 경우에는 포스기라는 단말기가 하나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 컴퓨터에 있는 마스터 데이터를 갖고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스에 깔릴 수 있는 저희가 에이전트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을 공짜로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내가 어느 지점에서 어떤 물건을 더 잘 팔았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사실 포스기에 기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버티컬 플랫폼 범람의 시대이기 때문에 각자가 사장님 사이트를 써야 되고 그 사장님 사이트의 마스터 데이터들이 하나의 일체화된 DB 형태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에이전트형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서 ceo.vroom.com이라는 걸 들어오시면 내가 B사에서 팔았든 Y사에서 팔았든 C사에서 팔았든 전체 판매 데이터와 배송 완료 데이터 같은 것들을 마스터 데이터 관리를 저희가 직접 그 서버 안에서 구현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어떤 걸 더 팔지에 대한 예측 데이터들에 대한 저희가 정보 관리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배송이 많이 될수록 사람들이 두 가지의 이제 문제점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배송이 너무 많이 되는데 일단은 내가 어떤 메뉴가 잘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메뉴의 다양성이 복합적으로 증가를 하고 그러면 식자재가 굉장히 많이 무수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구매해서 진열해 놓을 디스플레이를 레프리지레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냉장고가 모든 가맹점주들은 해봤자 2리터, 4리터짜리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소분 포장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재고의 수량이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100%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B2B 물류와 B2C 물류가 복합적으로 한 번에 해결되지 않으면 이 지점에 있어서의 P&L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그것들을 저희가 계산할 수 있는 방정식을 운영 최적화 실시간 대시보드라는 것들을 통해서 브릉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저희 350개 기업 고객들한테는 무상으로 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태까지 저희 회사 설명을 잠깐 드렸고 이 회사가 바라보는 식품 산업, 외식 산업의 변화는 어떤가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실제 저희는 수치 관리를 하는 업체예요. 데이터 업체고 데이터와 솔루션을 기점으로 새로운 물류 체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바라보는 데이터 체계에서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은 굉장히 많은 이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온라인 소비는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고 그 미친 듯이 늘어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서플라이어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실제 그 맘앤팝이라고 불리는 외식 사업자들, 그 중에서 이제 한 45만 정도 되는 푸드 매니팩처링 외식 산업자들의 폐업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나 높아서 실제로 저희도 미수 대납금이라는 것이 계속 생깁니다. 왜냐하면 배송비라는 것들은 가장 내기 싫은 돈이거든요. 그리고 선순위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미수금이 막 쌓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는 비즈니스 턴오버를 B2B에 국한해서 이 B2B 사업자의 직영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B2C라고 불리는 밀키트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HMR 같은 것들의 공정 라인까지도 저희가 섭렵을 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했었고 실제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지금 푸드나 그로서리에 있어서는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패션 리테일이 8% 정도의 페네트레이션을 갖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푸드랑 그로서리는 50% 이상이 지금 다 온라인인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게 특히나 이게 이커머스 중에서 웹 형태의 이제 사업자라고 하면 파레트 법칙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위 20%의 셀러들이 80%의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데 모바일 시대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20가지의 항목 외에는 사람들이 페이 어텐션을 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팽글이 2번 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소비자가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떨어지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20개 안에 들기 위한 코스트가 비약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 1%밖에 안 되는 셀러들이 100%의 매출을 견인해 나가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의 이제 세 개의 특이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배송 배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대세화됐다. 이것들은 어떤 의미를 하냐면 제가 최근에 만난 대표님들 중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퍼레이션이 곧 최고의 마케팅인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다.
C사가 사실은 로켓 딜리버리라는 걸 통해서 소비자한테 이 대국의 인지도를 올렸지, C사가 했기 때문에 로켓 딜리버리가 뜬 건 아니고 로켓 딜리버리 했기 때문에 C사가 떴다라는 얘기를 하고, K사가 하는 샛별 배송이 있음으로 해서 K사라는 이커머스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오퍼레이션이 곧 마케팅이고 마케팅이 오퍼레이션인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나 높습니다. 저희도 풀필먼트 센터를 3개를 짓고 거기에서 5,600대 되는 냉동 냉장 탑차와 44,000대에 이르는 모토바이크를 이어서 이 새벽 배송과 당일 배송과 실시간 배송 구현하고 있는데 여전히 월 캐시번이 엄청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모았는데도 이렇게 높을 정도면 한 회사가 이것들을 구현했을 때 단가는 엄청나게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구도 수익을 낼 수 없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는 식자재 유통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복합 다단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식 사업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에 베버리지 상품들도 배달의 이제 페네트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져서 상위 3개사 정도 되는 베버리지 업체들의 배달 이제 주문 건수 의존도는 한 38%에서 4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은 원가가 들어가는 것들이 스트로, 그리고 플라스틱 컵, 거기에 들어가는 리드,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저희가 캐리어들, 이런 상품들이 훨씬 더 객단가가 높고, 사실은 뭐 원두라든지 들어가는 베버리지에 있는 물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싼 거죠. 어떻게 보면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고, 실제로 예전에 같은 경우는 벌크로 물량을 떠와서 5일씩 6일씩 쟁겨놓을 수 있었고, 소비자가 먹고 가는 것들은 디시워시 클리너를 통해 가지고 클린만 하면은 사실 자기의 고정비 빼고는 다 자기가 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는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내가 알 수 없는 비용으로 인해서 판매고는 굉장히 많이 올랐으나 실제로 월말에 정산을 해보면 적자인 상태인 경우에 접어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자재가 지금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트렌드가, 온라인 트렌드는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뭐 예를 들어 오프라인에 있는 레스토랑의 트렌드가 분기별로 또는 시즌별로 돌아간다면, 온라인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별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비 오는 화요일 날 뭐 소비자가 원하는 것과 비가 안 오는 쨍쨍한 일요일 날 원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많은 그 메뉴 중에서 어떤 상품을 갖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기회 손실의 비용이 굉장히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랜차이즈 본사들한테 나는 이걸 왜 구매를 안 해줬어요? 라는 얘기들을 가맹점주들께서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그 빠른 데이투데이 오퍼레이션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트렌드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데이터가 없는 이유는 여전히 버티컬 플랫폼들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를 저희 같은 3PL 사업자들이 모아서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커머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커머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버티컬 플랫폼 외에 최근에 자사몰들을 굉장히 많이 영위하고 있고, 바로 직전에 제가 전화 콜을 받고 들어온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빅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실제로 자사몰을 이제는 독립해서 나가겠다라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C사나 K사가 내 생계를 보조해주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마케팅 툴이 됐어요.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예전에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L 백화점 1위 상품 이랬으면은 다른 데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M사, K사, 뭐 C사에서 내가 1등 이래야 딴 데서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바뀐 거죠. 트렌드가, 소비자 대고객 인지에 대한 트렌드가 코비드 19 2년 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오프라인 거점에서 1등이 무의미해졌고 온라인 거점에서 1등이 유의미해지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나가는, 사실 역전 현상이 일어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달을 하시는 분들의 문제점들을 조금 더 되짚어 봤어요. 아무래도 식품 산업에 계시는 분들이 이 리스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배달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레비뉴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B사라든지 Y사라든지 들어가게 되면, 예전에 B사, Y사는 몇천 명 시장이었어요. 셀러로 봤을 때. 지금은 거의 100만 시장입니다. 100만 안에서 내가 경쟁을 해서 상위 안에 들어간다면 사실 엄청나게 높은 비용의 마케팅 코스트를 내가 감내하든가, 또는
내가 굉장히 영리하게 어느 지역별 이게 사실은 시스템을 잘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데이터를 잘 알고 있다면 핀포인트 찌르듯이 어느 지점에는 떡볶이가 굉장히 덜 팔리니까 이 떡볶이를 판매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핀포인트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간과하고 일단 오픈하면 잘 팔리겠지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배송 온라인을 하시게 되면은 픽스트 코스트보다는 이제는 베리어블 코스트, 이제 고정비보다는 변동비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마케팅 수수료나 입점 수수료는 다 변동비 기준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뭐 어떤 이제 비다방에 이제 가봤는데 되게 슬픈 얘기는 코비드 19 때 아예 이제 다 이거를 밀어버리시고 다 박스가 쌓여 있었어요. 그 박스들이 다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이 스트로 이런 것들이 쌓여 있었는데 실제 자기가 재고 관리가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재고 관리가 잘 됐으면 여전히 모객 장사도 하고 이런 것들도 내가 딱 적정 수준을 구매했다가 이거를 패키징 해가지고 나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것들은 냉동 냉장재입니다. 아시다시피 냉동 냉장재의 비용들이 굉장히 고비용으로 가고 있고 친환경 소재를 쓸수록 더 고비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킹, 피킹 과정들에 대한 비용들이 변동비로 다 전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버티컬 플랫폼들이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고객과 소통을 못하게끔 시스템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결국에는 로열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이 고객한테 서비스 하나라도 더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뭐 하나라도 더 준다던가 계란말이 하나라도 더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사실 온라인에서는 이 고객이 저 고객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릉 포스를 쓰시면 저희가 다채널로 돌아가는 모든 온라인 고객 수요에 대해서 전화번호 하나의 고객 아이디로 생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15번 시킨 고객인지 21번 시킨 고객인지를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 고객 관리들도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이 지금 배송을 잘 이용하시는 분과 못 이용하시는 분의 굉장히 큰 변별력을 낳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공짜로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들이고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솔루션은 깃발이라는 걸 이용해서 ceo.vrung.com으로 들어오시면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상품들을 몇 개를 더 팔 수 있고 여태까지 팔아왔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시뮬레이션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의 재주문 수를 제공해서 로열 고객들에 대한 정서적인 관리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일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앞으로 이 지점을 내가 확대할 거냐 아니면 이 지점을 내가 캔슬할 거냐 아니면 이 지점에서 내가 판매처를 다변할 거냐 아니면 내가 구매하는 식자재의 종류를 다변할 거냐 메뉴를 다변할 거냐에 대한 것들을 같이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을 공짜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 오면서 더 많이 깊게 공부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저희가 한 12월에서 1월 정도에 런칭을 하고 실제로 오퍼레이션을 하는 것들이 부릉 상회라고 하는 일종의 식자재 구매를 데이터 기반으로 대행해드린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페인 포인트는 저희가 어디서 왔냐면 저희도 저희 고객사들이 이제 350개에 이르는 고객사가 있지만 여기에 가맹점주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가맹점주 기준으로 저희 10만 개에 이르는 가맹점주들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저한테 얘기했던 거는 저녁에 지금 온라인 수요는 다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치킨 수요는 저녁 8시에서 9시에 피크타임의 수요가 88% 이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88%에 대한 수요에 대한 예측 정확도가 없이 식자재 주문은 항상 지금 3, 4시에 컷오프가 돼서 먼저 구매해 줬다가 썩어나는 것들은 폐기물 처리를 하거나 내 가족이 먹어야 되고 나머지에 이제 이르는 상품군들을 대상으로 내가 변형된 형태의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뼈아픈 상황이라고 들어서 이것들을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온라인을 이제 하겠다고 하는 식자재 사업자들이 왜 못했느냐라고 보면 풀필먼트라든지 물류 기능이 전혀 탑재되지 않은 형태로 식자재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자재 시장이 한 25조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25조의 시장들 중에서 그 누구도 물류로부터 시작한 기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주문을 받아놓고 그 선주문된 주문에 대해서 그때 가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농수산물 센터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그때 가서 사오는 거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그때 가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오늘 하루의 매상이 0인 거예요. 실제 닭꼬치 하시는 기업분들부터 여러 가지 기업들이 그런 이제 볼멘 소리를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 대행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몇 개의 사에 대해서 해주고 있었는데 그 데이터들이 계속 모이게 됐고, 그 모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는 폐기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예측 가능성 100%의 식자재 시장을 구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시장의 개요표인데요. 실제 이 시장의 구현을 저희만 한 거라고 보시기 힘들고요. 식자재 시장이 지금 대기업 5개사가 15%를 가져가고 있고 85%가 사실은 이름 모를 개인 사업자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 85% 이르는 시장을 양성화하겠다고 나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기업들이 다 미싱하고 있는 것들이 물류 기능입니다. 그 물류 기능이 없다 보니까 그 85% 시장 중에 굉장히 많은 수를 C사가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C사는 어떻게든 주문을 하면 이길 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문 컷오프는 보통 6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측 가능성을 좀 더 높여서 나중에 주문을 해서 내일 받아서 장사를 해야지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의미하고, 아시다시피 2030 상점주들이, 가맹점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역발상을 해봤어요. 저희는 물류 풀필먼트 센터를 직접 3PL로 구현을 하고 있고 엔지니어들이 있으니, 그러면 7시에서 9시 피크타임을 장사를 마친 다음에도 주문을 할 수 있게 만들자. 그러면 저희는 새벽 배송을 또 이제 K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을 저희가 3PL로 따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 2회차 B2C 고객의 새벽 배송을 수행하고 난 뒤에 3회차 배송, 그 아침에 이제 출근하는 때에 저희가 예측 가능성을 높인 1층의 가맹점주들한테 냉동 냉장고에 넣어주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구현을 해서 지금 몇 개 사들을 대상으로 파일럿을 해봤고요. 굉장히 반응과 만족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비용의 지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비용의 지출 감소폭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오히려 판매고는 굉장히 빠르게 늘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세대 포스, 아까 말씀드렸던 물류 기능, 그 다음에 구현되는 온라인 기능들이 같이 돌아야지만 구현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로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다양해진 오퍼레이션 때문에 식자재든 그 식자재를 쿠킹해서 배달을 하든 HMR로 돌리든 밀키트로 돌리든 내 고객들은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고, 내가 들어간 고정 원가가 얼마인지, 내 예측된 마지널 리턴이 얼마인지에 대한 계산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 계산을 할 수 있으려면 현물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 현물을 관리해 주는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쥐고 있어야 되고, 그 정보를 많이 쥐기 위한 비용들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들이 저희 회사가 깨닫게 된 이제 하나의 새로운 커머스에 적응하는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 중에 하나로 저희가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라는 것들을 도심지 내에서 지어서 HMR 밀키트군들에 대해서 저희가 맡아주고, 판매를, 재고, 순환율을 여기서 일으켜주고, 최근에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들이 여기에서 방송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품군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해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매고를 일으키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차피 배송 순환율로 저희가 리턴을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런 찍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저희가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 저희가 오아시스 마켓이라고 하는 새벽 배송 2위 업체, 이커머스 업체 유일한 흑자 기업과 함께 V마트라는 것들을 저희가 합작 법인으로 50대 50 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V마트의 생선 논리는 오아시스 마켓이 타사와 달리 오프라인 먼저 진입 정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생협 오아시스 마켓이 있고, 거기에서 새벽 배송과 그 실시간 배송을 붙여서 온라인 오아시스 마켓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 양사의 저희는 데이터와 물류 역량이 있고, 이쪽은 유통 역량과 상품 재고에 대한 사입 역량이 있기 때문에 양사가 합쳐서 V마트라는 것 통해서 셀러의
이 오프라인 배송이라든지 매출에 대한 헤드에이크를 저희가 덜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센트럴 키친을 통해서는 쿠커 한 명을 놨을 때 회전율을 저희가 계산을 해줘서 저희가 배민이라든지 요기요 등을 통해서도 충분한 판매고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오프라인 거점을 굉장히 싸게 제공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냉동식품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입을 하거나 입고를 받아서 넣어뒀다가 저희가 폐기 없이 배송을 완료해가지고 온라인 재고 매출의 활성화를 일으켜드리는 이런 사업군으로 주식회사 V마트, 일종의 부릉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메인도 부릉마트.com이라고 돼 있고요. 실제 들어오시면은 12월부터 이제 언에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이제 요약을 해봤습니다. 실제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함축적으로 드리려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시간의 압박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빠르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더 시간이 있었으면은 데이터의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선례들이 저희 회사 내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기업인데 HMR 밀키트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밀키트 프랜차이즈 1위 업체, 2위 업체, 3위 업체가 다 저희 회사의 풀피먼트 고객사라서 거기에 공장을 단순히 이어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에 한 번도 안 했던 분이 150억의 매출을 일으키셨어요. 그랬을 때 자산물로 팔았고요. 자산물로 팔았을 때의 영업이익률은 38%에 달합니다. 네, 굉장히 놀라운 수치에 가까운데요. 사실 온라인에서 음식을 팔아서 음식 장사를 해서 그렇게 많은 영업이익을 환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계를 스킵을 할 수 있는 내가 대고객의 브랜드 어웨어니스를 일으키는 방정식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인플루언서 20만 팔로워를 지니고 있는 인플루언서를 지니고 있으면 900만 원에 내가 마케팅비를 쓰면 9억이 환수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틱톡이라든지, 틱톡에서 최근에 저희 고객사 중에 의류회사 사장님이신데 굉장히 오래 해오신 분인데, 틱톡에서 팔았더니 중국에서 하루에 20억을 팔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범람하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TV 커머셜의 시대가 아닙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다변화된, 최근에 10대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메신저는 디스코드라는 여러분이 생소하신 그런 메신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메신저에 BJ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어마어마하고요. 그런 MZ세대와의 창구들을 연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정식은 지금 그 사람들의 트렌드를 따라잡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정합성입니다. 내가 고객을 어디서 액퀴지션을 하고, 그 고객이 원하는 수요 상품은 무엇이고, 그 상품들은 내가 1차 가공을 해야 되는지, 냉동식품으로 내가 탄생을 시켜야 되는지, 냉장식품으로 탄생을 해야 되는지, 식자재가 꼬였으면 식자재를 구매 대행을 해줘야 되는지 등등등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데이 투 데이로, 먼스 투 먼스로, 이어 투 이어로 해주지 않으면 사실 지금 있는 매출분을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데이터 킨하고 소프트웨어 킨한 그룹들과 일을 하셔야 되고,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재고 보관부터 라스트 마일까지 이르는 종합 물류 서비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하는 시간대와 원하는 배송 방식, 원하는 가공 방식까지도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얼라이언스 형태의 연합군을 모아서 저희 셀러 고객들이 마지널 리턴을 계산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로 거듭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의구심이 있으실 수가 있을 텐데, 부릉닷컴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CEO.부릉닷컴, 아까 부릉마트.com 등등등에 대한 이 도메인이 이미 이제 존재하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차별화된 유통 물류 혁신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님 좋은 발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Q&A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상 질의단 분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텐데요. 네, 질문 주실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 양정수님께서 질문을 주시겠습니다. 발표 잘 경청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의 외식업계 물류 시스템의 글로벌 활용에 가장 넘어야 할 장벽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최근에 와서 이제 저희는 대고객사, 특히나 이제 식품 제조사들과 굉장히 많은 호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식품 제조사들이 대부분 얘기하시는 것들이 글로벌에 이제 지금 판매고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아시다시피 뭐 미국은 FDA라든지 이런 승인을 받고 통관을 하는 절차들이 식품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뭐 CJ라든지 이런 큰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아예 큰 자본을 들여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놓고 거기서 판매고를 일으키고 계시는데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라면이라든지 이런 1차 가공식품이었다면 지금은 뭐 만두라든지 실제 더 나아가서는 BTS가 좋아하는 치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K 컨텐츠를 붐을 타가지고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걸 뒷받침할 만한 콜드체인 물류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콜드체인 물류를 국내에서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쉬핑까지만 해주면 나머지 통관 업무는 자기가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대형 식품 제조사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들에서 가장 간과하고 계시는 점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판매처가 확실하시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저희의 이제 최근에 고객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H마트라고 하는 한인 식품 1위 이제 공급자의 이제 하나의 라인을 따서 일종의 거기다가 밀어넣기 할 수 있는 물량을 기반으로 온라인은 아마존에 올려서 팔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있으신데 실제 그런 판매 전략 없이 지금 K 콘텐츠가 잘 되니까 무조건 잘 팔릴 거니까 콜드체인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저희는 실어 나르면 끝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두 번째 컨테이너, 세 번째 컨테이너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될 것이고 고객사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안 팔리네 라고 해서 폐기 처분하는 비용에 대한 그 오퍼튜니티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 애퀴지션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하나의 고객사 사례지만 좋은 전략적 파트너를 잘 발굴하시던가 아니면 아마존이라고 하는 고객 또는 이제 인스타카트라는 미국의 온라인 그로서리 그런 자이언트들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시고 그 분석 카테고리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 같은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의뢰를 하셔서 받아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제품을 전략적 상품을 하나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인플루언서라든지 미국에서 잘 먹히는 그런 컨텐츠를 얹어서 같이 가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이 잘 팔릴 거야. 무작정 지금 K 컨텐츠가 붐이니까 BTS 빨로 잘 팔릴 거야 라고 해가지고 판매를 한다면 사실 저희는 이미 같이 실망한 케이스들이 꽤 많이 쌓여 있어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데이터 정합성, 소프트웨어 킨, 더 나아가서는 MZ세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다변화되어 있다는 것들에 대한 관리들을 하시면 좀 더 나은 이제 글로벌 외식 산업에 대한 이제 진출들이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실시간으로 접수가 되고 있는 질문들 중에서 제가 한두 가지 우리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빠르고 신선한 배송 외에 식품 물류의 차별화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네,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K사와 C사가 이미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더 나아가서는 편리한 이런 오퍼레이션 이퀄 최고의 마케팅이라는 걸 보여줘서 버티컬 플랫폼으로서 몇 조 단위의 이제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방정식을 지금 와서 쫓아가서 따라간다면 사실은 저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 때문에 깔려서 결국에는 따라잡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식품 제조사라든지 대형 기성 유통사와 호흡하는 방식은 뭐냐면 거점에서의 회전율을 올리는 방식이에요. 되게 놀랍게도 저희 회사의 50대 50 지분으로 같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던 오아시스 마켓의 전략은 컬리의 전략과 굉장히 다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아시스 마켓은 그 거점에서 1등이 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생협과 오아시스의 거점 마트의 그 매출원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20% 30% 더 나가서 50%까지 온라인을 같이 올려서 상생하는 코스트를 이루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였어요. 오아시스의 모기업은 지어소프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상장이 된 지 벌써 20년이 된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코스닥 상장사고요. 그러면 지어소프트의 엔지니어 풀들이 이 회사의 핵심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먼저 끝낸 다음에 지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에 맞는 물건들을 산지에서 직접 사입을 함으로써
고품질의 식품들을 저단가에 자기가 사입할 수 있는 방정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고객을 꼬일 수밖에 없는 상품 위주의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은 브랜드의 가치보다는 상품의 가치가 우월한 시장입니다. 오프라인은 아시다시피 매대에 올려야지만 팔리기 때문에 브랜드의 가치가 프로덕트의 가치보다 우월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성 논리가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데이터 없이 뛰어드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것들을 하려면 오히려 K사나 C사처럼 메가센터와 다변화된 이런 판매 채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원화된 물류체계를 지어놓고 시작하지 않는 이상 사실 따라잡기는 굉장히 어렵고, 더 이상 정확하고 빠르고 신속한 배송 외에 그 정확도가 그 지역에서 어떤 소비자가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그 원하는 제품군들이 지금은 아시다시피 C사나 K사나 다 종합몰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예전 소비자가 또 떠나고 있어요. 어려워졌어. 내가 원하는 상품들을 찾기가 왜 이렇게 어렵지? 검색창에 들어갔는데 검색이 안 돼요. 등등등등에 대한 볼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볼멘 소리에 대한 핀포인트 공략을 잘 하셔서 그 지역별 최적화를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이런 3PL로 내가 구현할 수 있는, 3PS로 구현할 수 있는 최저단가의 온라인 몰과 또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 키난 물류 시스템을 합체를 해서 내가 이 지역에서는 1등을 먹겠다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굉장히 성공 방정식이 유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케이스들도 저희 회사에 쌓이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신선식품은 단거리 물류가 유리한데 이 생산지와 소비자를 합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주요한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희도 지금 팜 투 테이블이라는 것들을 저희 고객사인 오아시스 마켓이랑도 하고 있고, 외에도 이제 저희가 얌 테이블이라든지 거제도에서부터 저희가 피킹을 해서 갖다 주는 것들을 롯데온과 함께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외에도 이제 가농바이오라고 우리나라 1위 신선란을 직접 양계하시는 분들이 파주에 있는 양계장에서부터 저희가 팜 투 테이블을 가농이 이제 하고 있는 K사의 종합몰을 통해서 또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사몰을 통해서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해줬을 때에 사실은 기대감에 비해서는 판매고가 올라가진 않아요. 이유가 뭘까를 이제 고민을 해보면, 이분들은 생산에 입각해서 본 거예요. 생산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는 나는 이미 일정 수요의 고객을 K사에서 C사에서 창출했으니까 이 고객들이 팜 투 테이블로 해서 지금 2길짜리 택배를 썼을 때보다 세임데이 딜리버리나 새벽 배송을 하면 더 많이 쓸 거야 라는 하나의 가정을 갖고 사업을 하시는데, 실제 고객이 그럴까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이 느끼는 수요는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 전략, 그리고 제품이 연관 제품과 함께 들어가는, 사실 좋은 케이스가 있는 것들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홈술닷컴이라고 하는 배상면 주가에서 하는 것들을 풀필먼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판매고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유는 홈술닷컴은 술만 팔지 않습니다. 전통주 배송이 된다는 걸 잘 노려서 시작은 하셨지만 거기서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반찬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팝니다. 그럼 소비자의 하나의 커스터머 엑스페리언스라고 하는 거죠. CX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유저 엑스페리언스라고도 하고 CX, UX를 잘 연구를 하시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고객 입장이었는지 내 입장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고객이 어떤 시나리오를 쓰셔야겠죠. 페르소나를 써서 이 20대 여자분들은 시간이 한정적일 테니까 넷플릭스를 볼 때 원하는 것들을 내가 최저단가 해주는데 그것들을 찾기도 쉽고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따박따박 와준다면, 그러면 이제 구독형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하나의 유저 페르소나, 이런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드린 데이터를 기점으로 스트레칭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현을 하시는 것들이 성공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Q&A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